철도와 전기기관 발명 이후 기계에 의한 생산이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 등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된 2차 산업혁명을 거쳐 반도체와 컴퓨터, PC, 인터넷 발달을 통한 정보기술 시대가 된 3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ICT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앞으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데이터 중심의 제조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 품질, 그리고 코스트를 낮춰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먼 이야기 같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 속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기계, 심지어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 인공지능 스피커, 무인 자동차와 지하철 등 모두가 생활 속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지역 산업 전반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없이 우리가 삶이 생각할 수 없듯이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이 제조 현장까지 ICT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월 시화산업단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중 한 부분은 지능형 스마트 공장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바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며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할 것인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그 방향을 짚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려와는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주요 의제로 설정되면서 세계 화두가 됐죠.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WEF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대로 정의하고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무인 자동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사 없는 무인 운전 시스템을 도입한 지하철,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등이 그것이죠. 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여러 곳들 중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인 정산 주차장입니다. 과연 무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산도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영 수지가 개선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인건비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외 수입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두 번째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 느꼈던 부분은 이용하시는 고객분이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차 시에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주차료가 계산이 자동 정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그 결제가 시간대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투명한 관리가 이제 가능합니다. 모든 자료는 전산화 처리되기 때문에 어떤 세외 수입 수납금의 누수는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전체 공영주차장의 21% 정도를 무인 정산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무인 정산 시스템이 도입된 주차장에 대한 장점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인화 시스템이 장점만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무인 정산 주차장에 들렸던 날도 무인 정산 시스템이 제작진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출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작진은 인터폰을 통해 도시공사에 연락해 차량을 다시 등록한 후에야 주차장을 나갈 수 있었죠. 제작진은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나오셨잖아요. 네. 무인화 시스템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주차를 하려고 갔는데 주차장이 만차라고 그래서 그냥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자리가 남떨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작진은 다른 시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에러는 오래 기다리고 불편하지 않으니. 네. 일단 한번 한 15분 정도 한번 기다려봤어요. 차가 많이 밀려가고. 그래 앞에 빠져나가려는데 못 빠져나가고. 네. 주차 정산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화되면서 편리함을 느끼는 시민들이지만 기계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사람보다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단점이죠.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래도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근거리에 정비하는 인력을 대기시켜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편리함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무인 자동화 시스템. 과연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제작진은 무인 정산 주차장에서 일하는 직원과도 얘기해봤습니다. 요즘에 무인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편리하고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종업원들 입장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60 넘어서 직장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작용을 한다고 봐요. 기계가 가져다준 편리함 뒤에 숨은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면서 일어나는 일자리 상실이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편리해진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인 주문, 무인 정산기에 밀려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가 힘든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단순하고 반복된 업무를 하는 그런 일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화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시화, 반월은 국내 최대 중소제조업 밀집 지역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반월과 시화, MTB를 포함한 시화산업단지에는 19,6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기계와 전기 전자업체, 뿌리 기업이 밀집해 있죠. 하지만 이곳 역시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붕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기계류품 사업이 기계류품 우리 기업이 한 50.6% 정도 했는데요. 그 자동차가 전기차나 자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 2, 3만 개에서 1만 개 이내로 줄어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은 현재 변환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90조까지 되는 생산이 지난해 그 83조로 줄었고요. 올해 더 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산업단지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공장이 많은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월 창원 산업단지와 함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단이 꾸려졌습니다. 저희 목표는 우리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붕괴되어 있는 이 반월시와 단지를 첨단 제조 기지로 빨리 전환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과 신산업을 통해서 이 산단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단지란 입주 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과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을 도입하고 기업 간 데이터, 자원 연결성을 높여 생산성과 원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개념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8개 부처에 32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실행 계획에 맞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A시로는 일단 그 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이제 스마트화를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그 이 안전, 환경 그리고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이 창업과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도입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런 변화가 제조업에 활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일면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서의 변화가 일자리 상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공장의 변화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투자인데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입장, 그리고 반대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노동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와 공단의 공장 중 스마트 공장으로 변하고 있는 한 공장을 찾아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시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공장이 된 기업입니다. 제작진은 공장의 어떤 부분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개선됐는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에는 크게 3가지 스마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창고 관리에 무인 지게차가 도입됐습니다. 지게차를 사용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던 창고에 무인 지게차가 도입되면서 안전하게 물건을 나르고 적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공간 활용도가 높아졌고 창고에 적재된 물건에 대해 전산 자동 입력을 통해 재고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거운 부품을 나르며 부상의 위험을 안고 일하던 과거와 달리 AGV라고 하는 무인 차량이 도입되면서 AGV가 사람 대신 무거운 부품을 생산 라인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죠. 세 번째, 너트를 만드는 공정은 과거 오래된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간단한 생산관리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쉽게 너트를 만들 수 있는 공정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공장 노동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변한 후 제조 현장에서 남성에 비해 수가 적었던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비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6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 40%를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런 중소제조업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계속 고도를 가면서 제조 현장이 힘만 쓰는 남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관리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장점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요. 여성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이 공장을 둘러봤을 때
다른 곳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가 적고 여성 직원들이 많았던 것,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총 직원의 수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딱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스마트 공장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뭐 다방면에 일자리의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딱 산술적으로 뭐 얼마만큼 늘었다 줄었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실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민송 대표의 말에 따르면 산술적인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직원 수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재관리 분야의 직원 수에는 변동이 없었고 AGV 차량을 도입한 생산 라인의 직원들은 AGV 차량 관리 쪽의 재교육을 통해 직무가 전환됐다고 합니다. 과거에 오래된 기술자만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는 교육만 잘 수료를 하면 여성들도 쉽게 일할 수 있게 그러한 일자리로 저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술자만이 가능했던 복잡한 일들은 장기적으로 공장의 인력난을 가져왔고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을 단순화, 기계화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전환되자 기존 노동 인력을 재교육해서 직무 전환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 하는 일들은 당연히 스마트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 일은 없어지는데요. 또 그 일이 없어지는 만큼 새롭게 또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한 번 해가지고 완성되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고도화에 대한 연구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일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회사도 그런 부분에 인원들이 많이 그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공장 관계자들의 관심과 변화에 따라 스마트 산업 관련 직군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 산업 단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력들의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존의 노동 인력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스마트 공장의 생산관리 시스템을 다루기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뭐 줄어드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작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자리를 좀 뺏길 것 같은 느낌, 또 그동안 해온 어떤 데이터 중심의 일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저항성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결국은 회사가 수익성이 커지면서 우리 근로자의 이 인컴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병걸 단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추가 고용은 물론이고 현재 고용조차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의 산업들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지금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지금의 산업과 노동계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제작진은 민성 대표에게 산업 일선에서 느낀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도대체 어떤 거고 우리 공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부를 토대로 각각의 자신들의 회사에 맞는 스마트 공장의 단계별 구축의 로드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성 대표는
스마트 공장 선도 기업으로서 스마트 공장이 성공하려면 기업 스스로 스마트 공장의 단계적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업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민성 대표는 공장 스마트화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전문가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하나 기업마다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밸류를 연결해 줬을 때 밸류가 더 커지고 그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단절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기술대학을 중심으로 그 학생 교육과 재직자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인력에 대한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병걸 단장은 스마트 산업단지에 적합한 청년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사업단의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 적시에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다만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와 함께 같이 그 연결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겪으면서 충분히 이제 이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경쟁력이 생길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기업은 스스로 스마트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전문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지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방향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공장도 사람이 만드는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계,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계, 좋은 기술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우리 생활에서 사람이 담당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자리는 또 분명히 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자동화, 고도화돼도 그 주체는 사람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공장은 단순한 무인화 공장이 아닌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와 사람의 공존을 위해서는 다시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